오늘은요,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에요. 저랑 너무 상관없는 일 같은데. 부동산 사실 때는요,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리고 가지고 계실 때는 보유세, 사실 때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되는데 양도소득세도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세율이 되게 높아요. 특히 과열 지구가 있고 조정 대상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특이 지역이 있어요. 제가 이래서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재테크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이승용 기자입니다. 영업부 마스코트 황혜선입니다. 오늘은요,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에요. 저랑 너무 상관없는 일 같은데. 미리미리 공부하셔야 돼요. 막상 닥치면 어떤 일이 벌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알아야 할 세금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렇죠. 종류가 많기 때문에 공부할 게 많아요. 부동산 사실 때는요,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리고 가지고 계실 때는 보유세, 재산세랑 종부세를 내셔야 되고, 파실 때, 이때는 차익이 얼마냐, 요거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되는데, 양도소득세도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세율이 되게 복잡해요. 너무 복잡한데요? 제가 이래서 집을 안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요, 왜 이렇게 복잡하냐면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만들어지는 세금 체계가 아니에요. 그때그때 임시로 만들어져서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핵심인데 그중에 취득세가 가장 커요. 반면에 보유세는 굉장히 낮아요. 취득세 부담이 그렇게 클까요? 그럼요. 우리나라 세금 구조의 특징이 뭐냐면 살 때 많이 내고 들고 있을 땐 적게 내라 이런 거예요. 취득세도 가격이랑 주택이 몇 평이냐, 또 지역이 어디냐, 또 1주택자냐 다주택자냐, 요거에 따라서 취득세가 그때그때 굉장히 다 다릅니다. 그걸 다 공부해야 되는 거죠. 사실 1가구 1주택자들은 대동소이예요. 6억 원 이하는 1%, 6억에서 9억 원은 2%, 9억 원 이상은 3%거든요. 여기 취득세마다 지방교육세가 10%씩 추가로 붙고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넘으면 0.2%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도 별도로 붙어요. 그런데 1주택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머리 싸매고 공부하실 필요 없이 그냥 대충 1.1%에서 3.3%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가장 큰 문제는 다주택자 분들이에요. 다주택자 분들은 해당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율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주택자들은 상대적으로 머리가 덜 아프시고. 저도 뉴스에서 조정 대상 지역이니 투기 과열 지역이니 하는 말들을 여러 번 듣기는 했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크게 세 가지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투기 과열 지구가 있고 조정 대상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투기 지역이 있어요. 헷갈리시죠? 네, 이제 투기 과열 지구랑 조정 대상 지역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기 지역은 기재부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국토부랑 협의를 하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있어요. 이 개념은 또 달라요. 이건 또 서울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이런 뉴스 들으셨을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요. 쉽게 설명하자면 1주택자가 나 여기서 살 거다. 이런 경우에 자금 증빙까지 다 맞춰야지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구역에 따라서 또 세금도 다 다를까요? 그럼요. 많이 다르죠. 근데 가장 큰 틀에서 보시면 해당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예요. 여기에 따라서 세금이 가장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나 법인들 이런 주체가 해당 부동산을 살 때 굉장히 세금을 많이 내게 돼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2023년 수도권이 다 지정돼 있다가 지금은 용산이랑 강남 창구만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보유세는 어떨까요? 보유세라고 해봤자 뭐 재산세와 종부세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들의 경우에는 보유세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주택 공시가격이 1주택자는 12억 원, 다주택자는 합산해서 9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종부세를 내거든요. 일단 재산세부터 보자면 우리나라는 재산세가 0.1%에서 0.4% 정도 돼요.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사실 보유세 부담 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마포구에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해놨어요. 그러면요 1년에 재산세로 내는 게 한 200만 원 초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다주택자라면 좀 얘기가 달라지죠. 종부세는 금액에 따라서 가파르게 세율 구간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분들은 9억 원 이상분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는데 누진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세율이 5%까지 올라가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보유세는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한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한 번 집을 사는데 성공하면요 쭉 가요. 평생 유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독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쵸. 네. 그럼 양도소득세는 또 어떨까요? 양도소득세도요 1주택자냐 다주택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뭐냐면 우리나라 양도소득세는요 오래 보유하면 또 많이 깎아줘. 그래서 누진세율이 강한데 장기 보유하면 세율도 감면폭이 큰 거예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무조건 사면 2년은 갖고 계셔야 돼요. 2년이요. 2년 이상.
날짜 기준으로 만약에 보유를 안 하시고 팔면 거의 다 토해내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부동산을 사시면 2년 이상은 보유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1가구 1주택 경우에 2년 이상 보유하셨다. 그러면요 대부분 양도세 거의 안 내요. 근데 예전에 되게 싸게 샀어요. 근데 주택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거주 기간이 길면요 또 엄청 깎아줘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10년 이상까지 봐주거든요. 실거주 기간 절반, 보유 기간 절반 해가지고 최대 80%까지 양도소득세를 줄여주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은 양도소득세 부담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다주택자는 그런 거 얄짤없습니다. 예. 근데 이야기 들으면 들을수록 좀 복잡한 내용도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보유세를 높이면 부동산 가격은 쉽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유세를 높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나 계속 돈을 꾸준히 내잖아요. 그러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민심이 이반돼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세를 높이지 않고 집을 잡으려니까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이러는 거죠. 그래도 그냥 보유세 막 높이면 되지 않아요?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게 가져가는 주체가 다 달라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기준으로 구청에서 절반을 가져가고 서울시에서 절반을 가져가요. 양도소득세는 정부가 가져가요. 정부가 가져가는 그 세수는 양도소득세뿐이에요. 가져가는 주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세 높인다고 재산세 높이면 서울시랑 강남구청 뭐 이런 데만 이제 떼부자 되는 거예요. 그럼 왜들 이렇게 집을 사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복잡한데 역시 안정성 때문에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2년마다 4년마다 이사 가기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도상 집을 갖고 있으면 여러 가지 혜택도 많아요.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나라에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주는 거예요. 매달 얼마씩. 그래서 노후 생활을 그걸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시면 정부에서 집을 가져가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차액은 상속인들한테 돌려주고 집을 팔았는데 그동안 받아가신 게 더 많아. 이런 경우에도 추가로 뭐 징수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상당히 좋아요. 부동산 세금이 생각보다 좀 복잡하기는 하네요. 복잡하시면 세무 전문가 찾아가시라.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전문가 찾아가시면 의미가 없어요.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는 공부를 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미리미리 준비해서 세금 걱정 없이 똑똑한 자산 관리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